2019년 3월 26일 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과 수사 통제권은 검찰에 주자고 주장을 했던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왜 옛날에 2019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대적 흐름이었거든요. 시대적 흐름이었고 윤석열 임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사를 당할까봐 검찰을 통제하는 장치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가 이런 주장을 했던 놈이 이제 와서 반대한다, 위헌이다 이런 소리를 해버리면 국민이 뭘 믿겠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2019년 7월 8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해야 된다. 꼭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수사 지휘는 유지하되 직접 수사는 축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윤석열이 청문회 전에, 검찰총장 청문회 전에 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김호수는 인사청문회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공감을 표한다. 현재 만들어진 개혁 입법들을 제대로 안착시켜 검찰이 절제된 권한을 행사하게끔 하겠다. 공소의 효율성 측면도 있지만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확증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같은 권한을 절제해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좀 두루뭉실하게 말을 했지만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확증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했던 자예요. 거기다가 정말 좀 보기 좀 역겨운 게 국민의힘 인사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너무 거짓말을 버젓이 하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영국 연방, 그러니까 뭐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제외하면 OECD 국가 대부분이 검사가 수사를 한다. 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그 진짜 완전 100%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뭐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나 프랑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 제작되는 대부분의 수사물들 있잖아요. 무슨 뭐 살인 스릴러 뭐 이런데 경찰이나 수사관이 등장하지 검사가 수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검사는 언제 등장하느냐? 그 마지막에 등장해가지고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으로 검사가 등장하지. 우리나라 영화 공공의 적처럼 검사가 총 들고 나와가지고 직접 수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까? 맞아. 거짓말.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때 했던 말인데 권은희가 변호사였다가 경찰에 특채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십 년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서 검찰의 논리 아니야. 경찰의 수사력은 떨어진다.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경찰이 수십 년간 변호사들을 영입을 해요. 특채를 해갖고. 수사과정 같은 거 시키는 거예요. 지금 경찰에 특채된 그 변호사 출신들 수백 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준을 더 높여가지고 진짜 미국 FBI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경찰을 비대화 시키는데 지방경찰 또는 전국 중앙경찰 FBI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경찰이 비대해지는 게 아니라 경찰이 따라다니는 조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경찰은 중앙에서 뛰는 FBI 같은 경찰은 그 조직을 따르는 거고 지방경찰은 오히려 지방에 있는 단체장들이 지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수사권을 분산해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 이런 부류에서는 지들도 주장했던 것들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아까 윤석열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에 찬성한다.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한 말이잖아. 그러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윤석열이 했던 말이면 국민의힘이 좀 철저하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왜 당선자가 했던 말을 지금 뒤집으려고 그래. 권성동 현 원내대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1차적 사법통제는 검찰의 수사통제와 기소를 통해 2차적 사법통제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하도록 했다. 이때는 그 당시에 검찰을 견제를 했어야 되거든.
김호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 세 사람 아까 언급을 했고요. 유승민 경기도지사 나왔죠.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청 설치. 곽상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수사 전문 전담 수사청 설치. 오신환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이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시키는 것. 금태섭 검찰 권한을 쪼개 수사와 기소 동시에 담당 못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이게 한동훈도 지금 글로벌이라며. 다음에 주호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검찰이 윤석열이 등에 칼 꽂지 않았을 때나 자기들이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적폐천상 분위기 속에서는 되게 이런 흐름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이제 또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만 보면 뭔가 이게 검찰을 완전 허수아비처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완전히 무능한 검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그 검찰 선진화 조치에 대해서 반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몰고 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권만 삭제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사 지휘권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도 수사 지휘권을 이용해서 경찰에게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사를 지시했는데 성실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징계 청구권까지 있어요. 저 경찰관 징계해라 라고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는데 그게 뭐가 허수아비입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직접 하지 말고 경찰을 이용해서 하라고.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게 뭐 그러다가 경찰이 정말 비대해지고 비리를 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본인들이 비리 그만큼 하니까 경찰이 우리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창피한 거거든요, 사실. 검찰은 2,000명밖에 안 되는데 경찰은 지금 한 몇만 명 되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일단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 마. 니들처럼 그렇게 안 만들 거니까. 아니 70년 동안 그걸 업을 쌓아온 조직하고 같습니까? 이제 좀 털어보려고 하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인사 참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문회 때 말이랑 지금이랑 말이 달라. 이번 총장이나 저번 총장이나 똑같다고요. 이것들은 청문회 앞에서는 그냥 그거 한번 달아보고 싶어가지고 아유 해야죠. 공수처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검찰 이거 수사권 기소권 다 분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뒤로 와서는 지금 자기 검찰 세력들 앞에 나서면 야 형이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도 다 알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참모들도 당시 윤석열의 그 했던 행위에 대해서 보면은 이 사람 믿을 만한 검사였다고. 그리고 말도 저렇게 해. 그러면 나라도 임명을 하지. 근데 진짜 나쁜 놈이라는 게 뒤돌아서서 뒤통수 친 사람이 나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욕을 대통령한테 된다는 것은 이건 저는 세력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님 혹시 검사셨어요? 너무 정확하게 보셔갖고 그런데다가 제가 진짜 오늘 열받은 건 뭐냐면 각종 SNS에서 한동훈으로 검색을 해보면 뭐냐면 문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했던 일명 극문 똥파리라는 애들이 한동훈을 그렇게 빨고 있는 거예요. 야, 한동훈. 정말. 아, 그래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떨어뜨리고 윤석열이 되게끔 만들어서 그거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문 대통령 지지자도 아니고 조국 장관 지지자도 아니고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민주당 지지자인 척 참칭했던 거거든요. 언젠간 돌려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검찰이 갖는 그 수사권을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선택적 수사가 문제인 거예요. 예. 조국 내는 거의 도륙을 내버리고 한동훈이나 김건희는 수사조차 못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니 그건 업보인 거예요. 업보.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윤석열 때문에 검찰한테는 수사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검사들은요. 출세해보려고 줄 서는 게 아니라 진정한 검사 용기가 있는 자들이라면 윤석열을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검찰총장이던 사람이 수사를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해놓고 대선에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비판할 수 있어야 이 자들이
E 플러스 자기들 게시판에다가 민주당 비판하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 나불나불 하는 것도 선택적이잖아.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들한테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비판해야 될 때 상황 비판을 못하고 대한민국 검찰 단언하건대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새끼들이에요. 대한민국 검사 중에 그렇지 않은 놈이 누가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라는 게, 그러니까 조국 가족에 대한 사례와 김건희 씨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정말 골라서 하는구나, 원하는 대로 골라서 수사를 하거나 말거나 하는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이번에 알게 됐으니까 망정이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지난 70년 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엄청나게 큰 대형 로펌들 대부분 공통점이 뭡니까? 큰 로펌일수록 대표 변호사가 검사 출신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결국에는 돈만 넣으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누구는 수사받고 누구는 수사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번에 조국 가족과 김건희 씨 사례를 통해서 너무 확연하게 봤잖아요. 빙고. 그러면은 고쳐야지. 우리가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자, 그들만의 리그였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서민들이 모를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쳤지만 이미 알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넘어가냐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문무일 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그 정도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정대택 씨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 한두 건이겠어요? 검사 사위, 검사 아들, 뭐 검사 딸, 안 둔 사람들은 서로 살겠습니까? 수사권을 그렇게 선택적으로 쓰고 자기 마누라와 주가 조작한 것은 처음부터 수사가 안 되게끔 어떤 분위기 조성하고, 자기 최측근이던 세무서장 같은 사람들은 외국에 나갔다 들어와도, 그래서 막 국제공조 인터폴을 통해 갖고 잡아 들어와도 구속을 안 시켜. 그런 검찰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적 사건인 거야. 아무리 윤석열을 지지하더라도요. 보수 어르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수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야. 윤석열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내가 검찰 수사를 갔는데 저쪽이 정관 사버리면 무조건 재판 지는 거야. 이건 시대의 역진인 거거든.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진짜로 민주당은 지금 이제 돌이킬 수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뒤돌아보면 안 돼. 옆도 쳐다보면 안 돼. 민주당은 지금 직진해야 되는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시기 전에 검찰한테 수사권을 가져오는,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동훈 나왔으니까 그 남부지검에서 초임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이 사건 보면은 데자부 있지 않아요? 조국 장관이 장관 임명되고 나서 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하면서 검찰 개혁을 다짐했던 그 기억이 나실 거예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이거는 이제 뭐 수사권 남발 이런 건 아닐 텐데, 검사들이 갖는 그 군대 같은 특성, 그 검사 동일체의 어떤 그 특성이 모르죠. 왜 이 젊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으니까. 근데 김홍영 검사 건에서 보면 상관이었던 검사가 좀 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폭언하고 뭐 뺨 때리고 그랬다고. 폭행하고 이런 게 예. 있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상명하복이 몸에 배어 있는 자들이야. 검사들 스스로도 인권이 없어. 그런 놈들이 조국 장관들처럼 유죄가 돼야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권이 아예 없지. 남의 부인, 말도 안 되는 사건 조작해서 감옥에 가두고, 딸은 고절 만들어 버리고, 그 양심적이던 서울대학교 교수이던 분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재판받으러 다니게 만들고. 그러니까 초임 검사들이, 그러니까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로는 업무 양 자체가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유명하게 언론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만 다루니까 나머지 그 수천 명의 뭐 검사들은 뭐 하나 이렇게 싶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건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개별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처리해야 되는 업무 양 자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하나에 이 딸려오는 서류 자체가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재판 가서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하나를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개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 검사들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뭐 특수부든 강력부든 통해서 야, 그 사건 한번 다시 한번 봐라. 그게 이제 잘 봐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 지시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초임 검사들은 엄청 깨지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괴롭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홍현 검사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초임 검사도 아마 어떤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 그런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간 출신이어도 검찰은 위험한 조직이잖아요. 지들끼리 똘똘뭉치면 윤석열 같은 검찰총장이 나오니까. 근데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어. 그것도 물이 빠진 게 아니라 몇 개월 만에. 그러면 이제 대통령과 검사가 동일체가 되는 거야. 거기 이제 한동훈을 끼워 넣었어. 저 검찰 조직 싹 물갈이 윤석열 체제로 만들려고. 이 과정들을 보면 너무 의도가 뻔히 보이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현대에서. 검찰한테 수사권을 뺏는 것도 결국에 인권의 문제예요. 과한 수사, 안 하는 수사, 선택적 수사를 하면서 유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생 일기장까지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인권이거든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거, 표창장 위조할 수도 없는 사람이 위조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히는 거, 위조 안 했다는 증거가 수도 없이 나와도 재판에서 배격해버리는 거, 그게 다 인권 유린이거든요.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유일하게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더운 여름을 보내고 4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인권 유린이 아니고 뭐야? 푸나님이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적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당 쪽에서의 이야기는 70년간 시행되어 왔던 이 형사사법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70년 전에 그 말씀하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네.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광복 이후에 식민지 형사 사법 제도를 그대로 받아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백성들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인권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식민 통치를 편안하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식민지 형사 사법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를 지금까지 고수한다는 거는 그 위에 옛날에는 우리 백성들을 일본인들이 유린했지만 우리의 인권들을 지금은 검찰이 일반 시민들의 민주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 초임 검사가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는 남부지방검찰청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뺄박이잖아요. 검찰 내부의 문제인데 이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겠죠.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게 검찰이 일반 국민에 대한 기소율은 40%, 검사 맞아요. 스스로에 대한 기소율은 0.1%밖에 안 됩니다. 이거 말도 안 솔직하게 돼요. 잡아낼 수 있습니까? 내부? 뭐 인권보호관이 자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이 사건이 어제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창에 암담하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사기를 겪는 거예요. 언제 민주시민이 저거 보고 아이고 부셔라 암담해라 했던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는 민주시민이 이끌어간 거예요. 모두 다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냥 국민은 한국 시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 국민의 호칭은. 그래서 더 선진화된 개념인 시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민주시민들이 언제 쫄아본 적 있어요? 군부 독재랑 싸워서 민주화를 쟁취하는 국민들이고요. 그리고 이명박근혜 시기에도 잘 됐네. 싸울 어떤 그
싸울 만한 어떤 이유가 없어서 못 싸울 수는 있어도 싸울 이유가 나왔는데 안 싸우는 민주시민은 없어서 지금까지. 암울하다,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당장 바꾸세요. 이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 상대방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럼 도망가야 됩니까? 맞짱을 떠야지. 그리고 이겨야 되는 거지. 그 윤석열은요, 뭐, 자기 깐에는 어떤 확증 편향을 가지고 뭔가 의도를 갖고 하지만 그 의도가 다 보이잖아. 한동훈은 만신창이가 될 겁니다. 임명을 하게 되더라도. 저는 만신창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한동훈한테 사바사바 하는 사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상황이 돼서 윤석열한테는 그 한동훈을 임명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물론 이제 뭐 실드를 치겠지만 무혐의 받았다 같은 소리를 하겠지만 실제로 한동훈이 등장을 하면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도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임무야 그게. 그러니까 조국 장관도 김홍균 검사 묘소를 갔던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청문회하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터가 될 거다. 만신창이 되겠죠. 그러다가 내상 그래요. 윤석열 생각대로라면 법무부 장관 한 2년 하고 쑥대밭 만들어 놓고 다음 총선에 출마합니다. 지금 당장은 저번에 한번 그런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민주당 한참 막 지지고 볶을 때 네. 한동훈을 강남 쪽에 출마시킨다는 썰이 있었어. 그거를 4년 또 뒤로 미룬 거야. 법무부 장관 시켜놓고 강남 쪽에 출마해서 윤석열 남은 3년 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정치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타워팰리스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태용호를 2번 밀어주진 않겠죠. 제가 봐도 이래서 오늘까지는 암담할 수밖에 없어. 이게 기분이 업이 안 돼. 내일은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마차님이 그 기소율, 검사 기소율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 기소율을 가지고도 다른 그 해석을 내놓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저희는 그 검사 기소율이 0.13%밖에 안 된다. 일반 시민들은 40%가 넘는데 검사 기소율은 0.13%도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는데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검사들이 범죄를 저지를 만한 그런 인품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거를 실드 친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검찰청에 가보면요. 네. 그러니까 그 건물 내부 구조가 너무 은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방에서 폭탄이 터져도 건너방에서는 모를 만큼 엄청 밀폐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수사를 받으러 가보면 검사실에 들어가면은 수사 조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정말 죽어도 모르겠구나라는 공포심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개혁 그 후반 작업으로 검찰청 건물도 다시 지어야 된다고 봐요. 투명하게.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대 건물에 가보면요, 뭔가 이렇게 방송 스튜디오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사람이 들어가면 위압감 같은 걸 느끼기가 힘들어요. 아, 내가 안전한 곳에서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서 수사를 받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방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검찰은 안 그래요. 딱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여기서 이 수사관을 놓치면 나는 여기서 길을 잃는다. 번호 말고는 표지판도 없고 이러니까 엄청 무섭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국민을 위해서 다 바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본 네. 사람만 알지. 아, 그래서 지금 가보셨나요? 물어보려다가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뭐 우리 같은 자범들은 뭐 자범이지 뭐. 자, 이 부분 좀 마무리하면은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검찰의 인권 개념을 도입시킨 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예요, 사실상. 근데 그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거지. 강금실 장관을 임명했던 것도 사실 문민통제의 시작이었었거든요. 검사 출신이 아닌. 근데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대를 역행하게 되면 분명히 역풍 맞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윤석열이나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 일반 국민이지만. 그러나 보통 상식 가진 사람들은 저런 짓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미치겠다. 이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용산 집무실 건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 안 올라갔는데 한동훈 임명하는 거 보고 최소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윤석열을 지지하겠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왜냐면 범죄 혐의자란 말이야. 근데 국민 부끄러운 줄을 몰라. 우리 같으면 꽁꽁 숨길 것 같거든. 왜냐면 그게 논란이 되면 나한테 안 좋으니까.
이게 윤석열 스타일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윤석열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암담하거나 무서울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게 무섭거나 암담한 일이에요? 그게 뻔히 보이는 그런 모질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무섭거나 암담한 게 아니라 '아 미친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은 '국민하고 전쟁하자는 거네?' 여기에 대한 분노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특히나 그러니까 윤석열 당사자보다 한동훈이라는 이 사람 자체가 더 많이 날뛸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연수원 부원장 음.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니 세상에 공무원 나부랭이가 무슨 뭐 이렇게 기사 하나 나면 그 기사에 대해서 논평하고 뭐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돼봐요. 가만히 있으려나. 그러니까. 걔도 관종이죠 뭐 사실은. 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